자, 이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21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지역마다 규제가 제각기 다르겠죠? 이걸 살피자 이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에 제한 그랬으니까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행위 제한이라고도 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죠. 이것은 어디에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 딱 세요. 21개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다 원칙이라고 딱 적으세요. 원칙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다만 나오고요. 부속 건물 찾았습니까?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부속 건물은 제한을 받습니다. 주된 건물을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위는 주인 따라간다는 얘기죠. 부속 건축물도 제한을 하고요. 이것은 주된 건물을 따라간다. 밑에 도표를 잠깐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일종 전용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총 21개 도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딱 2개밖에 예시를 안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21개 지역마다 이렇게 도표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쭉 예시했겠죠. 그죠?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어디 규정되어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규정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할 때 무슨 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알려면 대통령을 찾으면 이 도표가 쫙 나온다고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요.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고요. 허용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도표는 무슨 방식으로 한 겁니까? 허용 방식으로 했죠?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딱 4개죠. 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4개 지역은 금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 4개 지역의 공통점은요. 보세요. 상업지역은 밀집도가 크고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준자가 있으니까 상업기능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관리는 개발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은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므로 만약에 허용 방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수백 가지 건물을 다 예시를 해야 되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금지 방식으로 예시를 하고 이걸 뺀 나머지가 허용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 지역은 금지 방식으로 한다. 그 나머지는 다 허용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은 허용 방식으로 규정해가지고 이 4개만 금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줄도 봅니다. 건축 제한은 원칙은 각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게 허용 방식이죠. 다만 4개 지역 나오죠.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 방식이라는 거죠. 4개 지역이 어디라고요?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봤습니다. 봤으면 이제는 어디를 피시냐면 80페이지 펴주세요. 80. 거기 이제 맨 밑에 말이죠. 그 밖의 행위 제한 그래서 1번에 개별법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나오네요. 거기다 땡땡하고요. 예배라고 적으세요.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21개 용도적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은 어디 규정되는 게 원칙이었죠? 대통령령이 수록되어 있었죠. 근데 그건 뺀 나머지는 예배로서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 대통령이 아니고요. 개별법을 따르는데 오른쪽 도표 보시죠. 도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할 건 없고요. 일단 4, 5, 6, 7을 줄을 딱딱 쳐놓으세요. 4, 5, 6, 7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4번 봅니다. 앞에 나오는 법은 보지 마시고요.
4번에 무슨 단지가 나온다? 아직 법은 보지 말라니까요. 농공단지가 나오죠. 농공단지는 아까 들어봤죠. 산업단지 종류였었죠. 무슨 법에 의해서 지정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에 의하죠. 그럼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행위지하는 무슨 법에 의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에 의합니다. 그 법에서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업법률에 의해서 규정한다. 이제 5번 봅니다. 농림지역 나왔습니다. 농림지역은 자 답변해 보세요. 용도지역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에서 규정한다고요? 대통령령. 그런데 농림지역에 특정한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지능지역. 알맹이 농지였었죠. 보전산지. 알맹이 산지였죠. 그리고 초지, 풀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을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개별법을 따라야만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란다면 산지관리법. 초지란다면 초지법을 적용받아라 이거예요. 특정 토지는. 6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나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용도지역 맞죠? 이것도 원칙은 대통령령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앞에 법 이름 빼고요. 공원구역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역 밑줄 또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밑줄 그리고 해양보호역 밑줄 이것은 각각 무슨 법을 따른다? 자연공원법 그리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법률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보기가 좀 어렵게 서술해 놨네요. 다시 보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공원구역이 있다면 무슨 법으로 규정한다?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역은 수도법. 상수원이라는 건 식수로 쓸 한강의 상류 쪽이잖아요. 식수로 써야 되니까 수도법에 보면 어떻게 규정되느냐. 상수원보호역은 식수로 쓸 곳이니까 낚시를 못합니다. 수영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수도법입니다.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면 해양법률에 의해서 행위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7번 마저 봅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나오죠.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면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해놨군요. 밑에 도표가 있죠. 도표에 리을번 보시죠. 무슨 단지? 농공단지가 있다면 무슨 법? 산업법률. 미음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 초지는 초지법을 따른다. 요게 보기가 더 낫네요. 비읍번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면 해양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른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5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두리를 딱 둘러놓으시죠. 개별법을 따른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만 이런 특정 지역은 개별법을 따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57페이지로 와주세요. 57페이지는 원칙이었고요. 방금 공부한 건 예외였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59페이지 펴주세요. 자,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하니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는 기본서로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쭉 읽으면서 서술용으로 읽으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제 5월 달부터 요약집 나간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까지 요약집을 다 편집 끝내놨습니다. 최종 검토하고 있는데요. 요약집은 205페이지입니다, 정확히. 근데 거기는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접근할 것만 내용을 해놨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럼 1월 달부터 요약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해를 못해. 왜? 단축해놨으니까. 딱딱딱 단축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 번은 서술적인 기본서를 읽어놓고 그리고 요약집을 봐야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3, 4월 달까지는 뭐 외운다. 이건 과욕입니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쫙 읽으면서 정확한 이해해 주시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유학집 나가죠. 그때 그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59페이지 건폐율이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제 건폐율이 나오게 되면 용적률도 나올 겁니다. 용적률도 나온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거죠. 건폐율, 용적률. 자, 지금 용도 지역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용도 지역이 정되면 행위 규제도 하겠지만 높게 짓냐 넓게 짓냐 이게 따르잖아요. 지역마다 건폐율값과 용적률의 값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개념부터 잡아요. 건폐율은 공식이 건대.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연대. 이렇게 일단 외우자. 건대, 연대. 자, 건폐율을 정확히 제기하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이게 단위가 퍼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겠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곱하기 100. 자, 대지 면적은 다 아실 거고요. 건축 면적 하면은 일단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아두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죠? 건물을 번쩍 들어올리면 땅에 흔적이 남잖아요.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하자. 그리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50%라고 쳐봐요. 그럼 대지가 100평이 있을 때 그중에 50%가 건축 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 정도가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공지가 되겠죠. 공지. 건폐율이 80%다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 있을 때 80평 정도가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 이게 바로 공지란 얘기죠. 그럼 만약에 50%였던 것을 80으로 늘려주면 소유자는 좋아요, 싫어요? 건축을 많으니까 좋죠? 이걸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해요. 완화해주면 크게 잡아주는 거고 거꾸로 가보자고요. 80이었던 걸 50으로 줄인다면 소유자는 별로 안 좋겠죠? 이걸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강화하면 줄이는 겁니다. 그럼 건폐율의 최종 목적은 건축을 많이 하자는 걸까요? 공지를 확보하자는 걸까요? 목적이 공지 확보예요. 넓은 공지를 확보해서 화재 났을 때 피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일조 채광을 양호하게 하자 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건폐율은 면적 개념이에요? 높낮이 개념이에요? 면적이죠. 그래서 이걸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그래요. 면적이니까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또는 면적이니까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규제다. 수평적 규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용적률이죠. 이것은 연대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럼 연면적의 뜻이 뭘까요?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하죠. 만약에 2층 건물이라면 1층과 2층 바닥을 더한 겁니다. 그럼 용적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건 똑같을 테니까 연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연면적이 커진다는 건 바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높이에 관련이 있는 거죠. 높이 관련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 관련. 이것은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그래요. 높이니까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높이니까 수직적 규제라고 봐야죠. 수직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폐율은 면적 개념, 용적률은 높낮이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잡았어요. 다시 한번. 건폐율의 공식은 건대입니다. 고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조는 연대입니다. 고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럼 중개사 시험은 건이 중요합니까? 용이 중요합니까? 용이 훨씬 중요해요. 용적률을 왜 배울까요? 만약에 시험 문제 연면적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공법에서 계산 문제를 나면 10중 8구 이거예요. 연면적을 계산하세요. 그럴 때 이 안에 이게 들어있죠? 이때는 용적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이용해서 연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일단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구성체계를 살피자. 우리 법에는 건과 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자, 일단 법. 우리 국토법입니다. 국토법에서 최대 기준을 제시한다.
지역의 최대값을 제시하고요.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세분 기준. 시행령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지자체 조례. 조례를 가지고 현실적 기준을 제시한다. 조례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법에서 최대값을 정한다는 것은 이제 주상 공록이 있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의 최대값을 우리 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건폐값을 적어보면 주거는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는 20%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거 지역은 최대로 해야 70%다 이거예요. 건폐율이. 이건 최대 기준이니까 퍼센트 이하일까요? 이상일까요? 이하로 나오겠죠. 요거 이하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최대값을 법에서 정한다. 그럼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세분 기준은 뭐냐? 자, 상업 지역이 어떻게 세분됐었나요? 아까 네 가지로 세분됐었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나눠져요. 이 세분된 지역의 값이 시행령에 나온다. 이 값들은 다 90 이하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중심 상업이 90, 요게 80, 80, 70%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세분 값을 최대 기준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럼 이제 조례로 정해지는 현실 기준은 뭘까? 자, 보세요. 주거 지역이 있다고요. 주거 지역은 70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요. 서울의 주거 지역과 제주도의 주거 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현실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데 정해봤자 요거 이하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 70%라면 제주도는 5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에서 최대 기준을 정하면 요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세분 기준, 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현실적 기준을 정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조례는 출제가 안 되죠. 그럼 두 개를 오해가 되겠는데 최대 기준 값 종류하고 세분 기준 종류하고 어떤 게 많겠어요? 이거 수많은 게 무지하게 많겠죠? 많으니까 외우지 말자 이거. 외우지 말고 최대값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최대 기준은 암기해주자 이거예요. 세분값은 제가 몇 가지 뽑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시고 최대값은 외우자 이겁니다. 자, 교재 봅니다. 자, 59페이지 건폐율의 개념부터 봅니다.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밑에 공식이 나와 있죠? 건대 확인하시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 책을 보자고요. 60페이지 보면 도표가 있어요. 왼쪽에 각 지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국토계획법상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법이니까. 그러다 최대 기준이라고 적으시고. 최대 기준이 있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세분된 지역이 나오고 가장 바깥에 보면 시행령상 기준 나오죠? 이게 세분값이라고요. 세분 기준. 우리는 뭘 외우자고요? 최대값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건폐율입니다. 주상 공록에 따라 70, 90, 70, 20. 관리 저기 세 칸 나눠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당연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가 클 겁니다. 이건 20, 20, 40. 농림과 자연도 20으로 똑같습니다. 네 개 저기 값이 같아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20으로 똑같습니다. 왜? 보존적이잖아요. 보존적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주상 공록 어떻게 된다? 70, 90, 70, 20. 관리 3개. 20, 20, 40. 나머지 2개, 20, 20. 그게 좀 들어봐요. 논스톱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 70, 90, 70, 20. 20, 20, 40. 20, 20. 요건 외우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분값은 외우지 말자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시험에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분값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주거지역부터 보세요. 주거지역인 전용주거 1, 2적은 50으로 똑같죠. 50, 50입니다. 일반 주거 2, 3적은 60, 60에 50으로 떨어지고요. 준주거가 가장 높네요. 70. 이거 잡으시고요.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인데 중심 상업이 가장 크겠네, 그죠? 90이고요.
일반 상업과 유통은 똑같이 80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상업의 이응자로 시작되죠. 유통 상업의 이응자로 시작되죠. 이응자 2개 붙이면 뭐가 돼요? 8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2개는 80이고요. 근린 상업이 가장 작아서 70이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이제 공업지역은 최대값이 얼마였습니까? 세분값도 다 70이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녹지도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근데 세분값 3개가 다 20이잖아요. 이것도 외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지역 6개와 상업지역 4가만 외우면 된다. 그죠? 자, 고개 들어보시죠. 주거지역이 6개로 나눠져요. 1, 2종 전용주거는 50, 1, 2, 3종의 일반 주거는 60, 60, 50. 가장 큰 게 준주거 70. 상업지역은 너무나 쉽다. 중심이 가장 크겠죠? 90. 일반과 유통은 80. 그리고 근린상업은 70. 이것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는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고요.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3. 용적률의 제한이 나오죠. 자, 용적률은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밑에 공식이 연대 나옵니다. 연대 확인하시고. 연대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64페이지도 또 도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국토계획법상의 범위는 최대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세분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대값 외우자고 그랬죠? 용적률이라 주상 공록에 따라 500, 1500, 400, 100. 관리 3개는요. 80, 80, 100. 나머지 2개는 80, 80. 이것도 4개 저게 같네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80으로 똑같습니다. 보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최대값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주상 공록 어떻게 된다? 500, 1500, 400, 100. 관리 3개, 80, 80, 100. 나머지 2개, 80, 80.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시행령상 기준 보세요.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가 없죠. 범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했었어요. 했었는데 출제자가 범위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전원정답인 거에 출제된 적이 있죠. 골치 아픈 거 얘기예요.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말고요. 3개만 찍어볼게요. 이름에 보존자 있는 거 보세요. 녹지 지역에 보전 녹지 찾았습니까? 보존자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50에서 80이죠. 어쨌건 최대값은 80입니다. 관리 지역에도요. 보전관리, 보존자 동그라미 치고요. 이것도 50에서 80, 최대값은 80이잖아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에 또 보존자 있죠? 이것도 50에서 80이네요. 아, 그러니까 보존자가 있으면 50에서 80이구나. 최대값은 80이구나.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죠? 아까 건폐율과 공부했었죠? 건폐율은 보존적은 다 얼마였습니까? 20. 용적률은 보존적은 80. 이렇게 기억하자 이거예요. 자, 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7페이지 4번 제목에 그 밖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번 2개를 묶으세요. 자, 대화 좀 하자 이제. 용도 지역이 도관 농자였었죠. 반드시 정한다, 필요할 때 정한다. 필요할 때. 지정이 안 될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1번의 미지정 지역 줄 딱 쳐놓고. 그럼 도관 농자 중에 쪼갤 수 있는 게 있다고요. 3번 할 수 있는 게 무슨 지역이었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근데 3분도 임의적 3분이니까 3분이 안 된 곳이 있을 수 있죠. 여기 2번이에요. 미세분 지역에 밑줄 딱 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해결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자고요. 지정이 안 된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세분이 안 된 미세분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라 할지 건폐율 값을 또는 용적률 값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봐요. 아까 행위 제한이 21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럼 지역을 알아야 행위 제한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건폐율 용적률도 여기 지역을 이름을 알아야만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지정 미세분은 볼 지역이 없잖아 지금요. 그럼 어디를 따라갈까? 일단 예상 지번.
미지정과 미세분 지역은 행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X입니다. 아무리 미지정도 규제를 합니다. 또 더욱더 헷갈리는 건 미지정과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과 건폐율 값은 인접지역을 따라간다 이렇게. 옆 동네를 따라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X. 인접지 따라가잖아요. 그 지역의 값을 고수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지역을 따라갈까? 자, 미지정과 미세분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갈 데가 없죠? 고아라고 고아. 고아 상태. 그럼 고아를 데려다가 적당히 키우면 다 나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고아는 데려다 강하게 키운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답이 나왔다고요. 미지정, 미세분은 고아 상태니까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강한 규정이니까 개발지겠어요? 보존지겠어요? 보존적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보존도가 가장 센 보존적을 적용한다. 이게 답이라고요. 자, 요걸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니은번을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과 또는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을 적용한다. 미지정의 경우는 가장 보존도가 센 자연환경 보존적을 적용하겠죠. 보존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의 건폐값은 얼마겠어요? 20. 용적률은 80이죠. 거기다 각각 써주세요. 건폐율 밑에다 20, 용적률 밑에다 80이라고 적으면 되죠. 자, 2번에 니은번 보세요. 미세분입니다. 그럼 도시나 관리지역이 세분될 수 있는데 이게 세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자, 니은번 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추적을 해야 돼요. 도시지역 중 보존도가 제일 센 건 주상공록 중 녹지일 거다. 녹지 중에서도 보존 녹지를 적용하죠. 보존자 동그라미 딱 치고요. 그다음에 관리 지역의 세분이 안 됐다면 보존도가 가장 센 보존 관리를 적용한다. 보존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80이니까 80이라고 볼 수 있죠. 80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미지정, 미세분은 보존도가 제일 센 지역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제목이 뭐니까? 도시지역에서 다른 범위의 적용 배제입니다. 배제라는 게 뭐예요?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다가 밑줄 딱 쳐놓으세요. 도시지역에서는 박스의 두 가지는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래? 이유가 있겠죠. 도시지역은 개발지 맞습니까? 개발지예요. 그럼 박스의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적으세요. 개발에 방해가 되는 규정. 개발에 방해가 되는 규정 이렇게 적어주세요. 도시지역은 개발지역인데 이 두 가지는 개발에 방해가 되니까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위해서 버리겠다. 자, 1번은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옵니다. 이건 배운 거 같죠? 도로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고 농지법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농지법에 관련된 2번의 배제는요. 공법에서 안 나오면 중개사법 실무에서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접도구역이 뭐냐 하면 도로가 있어요. 그럼 접도구역은 뭐냐 하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법상으로 구역 지정이 됩니다.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이 나와 있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탈을 가지고 지방국도를 달리다 보면 조그만 간판 같은데 여기부터는 접도구역에 규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접도라는 건 도로에 접했다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도로 주변을 보호를 안 해주면 시설물이 자꾸 축조가 돼가지고 도로를 침범할 수 있어요.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떼가지고 여기를 접도구역을 딱 정합니다. 그럼 접도구역은 시설물에 의한 도로 침식을 막기 위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접도구역에서는 개발을 해라고 나와요? 개발하지 말아라고 나와요? 개발하지 말고 잘 놔둬라 이렇게 나오겠죠? 완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접도구역은 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별 도시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적이야. 이게 도시적. 도시적은 개발지역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쭉 해나가다가 접도구역에 딱 도달하겠죠. 그럼 이 법에 의하면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도시적은 개발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걸 목적을 위해서 이걸 배제,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석을 하자. 도시지역에 있는 접도구역에서는 이 규정을 배제하니까 도시지역의 접도구역은 개발할 수 있달까요? 없달까요? 개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개발을 위해서. 이해됐고요. 이걸 한 번 더 까먹으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걸 농취라고 쓸게요. 줄여가지고 농취.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농지법상의 이 규정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농지를 만약에 취득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취를 발급받아야 돼요. 농취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걸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게 도시적이에요. 도시적에 농지가 있단 말이죠. 도시적에 농지는 많이 있을까요? 조금밖에 없을까요? 조금밖에 없죠. 이걸 이제 누군가 취득합니다. 대개는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할 목적은 농사지을 목적이에요? 사업할 목적이에요? 되게 사업할 목적이죠? 그럼 보자고.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쳐봐요. 그럼 시행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죠.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할까요? 나는 저 농지를 취득하면 불도저로 싹 다 밀어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이렇게 쓰겠죠. 이거 써가지고 농취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발급 안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행자는 도시적의 농지를 절대 개발할 수가 없죠. 개발의 사각지대가 되죠. 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죠. 이건 배제하자 이거죠.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도시적의 농지는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취를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원래는 받아야 되지만 이걸 배제했으니까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다만 보세요. 2번에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도시지역 아니에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상공록이니까. 대개 녹지역은 개발지겠어요? 보전지겠어요? 보전지. 이렇게 농지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 농지가 있었는데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면 농사지을 농지예요? 아니면 사업할 농지예요? 이것까지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FM 들어가야죠? 이 경우는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네? 발급 받아야 되겠지 이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분명히 또 틀릴 것 같아서 미리 걱정이 되는데 잘 듣고 답변해보자.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은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원칙은 발급받지 않잖아요.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도시지역의 모든 농지는 발급받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요? 틀리죠. 발급받는 경우도 있죠. 무슨 농지일 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면 발급받아야죠. 조금 난도를 높여보자. 녹지지역의 농지는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녹지지역의 농지는 발급받아야 한다. 틀리죠.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되잖아 지금.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사업에 필요치 않을 때 발급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녹지지역에 노란 농지가 있어. 이건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하다면 개발을 쉽게 해줘야 되겠죠. 그건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신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은 발급받지 않는다. 맞죠?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은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맞잖아요. 단 이건 예외라고요.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사업에 필요치 않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발급받아라.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했고요. 이 책을 69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요걸 좀 그려 놓으시기 바래요.